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올 들어 북한이 높은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의 긴박한 정세를 이해받기 위해 이탈리아, 영국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4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ICBM 여부 등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야 한다며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자국의 안보,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을 부쩍 자주 하며 소위 말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레일건과 드론 등 신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일본의 속내는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도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군사력이 행사되는 현실을 직접 봤다며 일본도 독자적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해상, 항공,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부대 배치, 상황에 따른 기동 전개가 중요하다며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는 위협권 외에서 자위대 미사일로 상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이후 제정했던 평화헌법을 75년 만에 바꾸려는 움직임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위대 활동에 대해 일본 내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도록 개헌을 추진하자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갖추게 되고 상대 국가를 공격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 구조는 일본은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겁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지금 계속 개헌에 도전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최근 기시다는 시행 75년이 된 현행 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은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현재 일본 중의원은 개헌 찬성 세력이 이미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마저 개헌 지지 세력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면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곧이어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헌에 대한 일본의 여론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6%로 작년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는데 찬성 의견은 9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NHK 조사에서도 개헌 의견이 35%, 개헌 반대 의견이 19%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개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4년 전에 비해 변화가 뚜렷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을 등에 업은 일본 정부는 개헌 준비는 물론 중국의 진출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타이완과 가까운 최남단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을 더 가야 나오는 미야코섬,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이곳에 2년 전 육상 자위대 미사일 부대가 들어섰습니다.
적 군용기와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섬 한가운데 미사일 부대가 창설되면서 자위대원의 수는 700명대로 늘었고 유도탄이나 박격포 탄약을 보관할 탄약고도 하나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양지였던 섬이 점점 요새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타이완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진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서도 내년 말까지 전자전 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명분으로 1200km에 걸친 남서부 도서에서 미사일 부대나 전자전 부대를 속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 중 대립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일본도 이를 기회 삼아 군사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올해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GDP의 1% 수준인 5조 4천억 엔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전투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 역시 공격형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형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하자 공격형 드론 배치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해왔던 일본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공격형 무인기 배치와 관련해 예산의 3천만 엔 정도의 연구비를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동해 상공에 다수의 무인기를 상시로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해오고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장시간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고정익 무인기 수에서 수십 개로 구성된 팀을 동해나 동중국해에 구역별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탑재한 소형 적외선 센서로 저공을 감시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지상기지로 송신하게 됩니다. 연료 보급이 필요하면 무인기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일대를 상시 감시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무인기 투입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무기는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망을 빠져나가며 종래의 MD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늦고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은 점점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전히 일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아베 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요. 앞서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의 충계 예대제에 참석해 조국을 생각하고 선화한 영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용기 있고 고귀한 희생 위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걸 염두하고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으며 정치인의 참배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행위로 인식되는데 아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비판 영상에 히틀러와 무솔리니, 히로히토 일왕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동급으로 여기며 일본을 전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시커먼 속내에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을 향해 직접 일침을 날렸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핵무기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25분간 만났는데 핵무기 보유와 사용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교황은 2019년 일본 방문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찾아 이제 핵무기를 내려놓자고 일본에 호소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도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자 교황이 나서서 참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지언정 일본은 전쟁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며 용납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